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꽃 따라 여행을 떠나는 이유. 아마도 우리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겠죠. 꽃향기 따라 마음껏 여행을 하기 힘든 요즘. 집안으로 꽃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봄꽃으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꾸는 방법을 지금 만나봅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 아직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남았지만 마음은 이미 봄에 성큼 다가가 있죠. 유난히 춥고 힘들었던 겨울은 저 멀리 보내고 새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집안 분위기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한 이곳, 전주의 한 꽃집입니다. 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는 일일 텐데요. 그렇다고 매번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을 수도 없는 일. 그런데 여기 큰돈 들이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꽃을 활용하는 건데요. 꽃꽂이를 처음 하는 분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우선 겨울 지나고 봄이 돼서 가지 소재가 많이 시장에 유통되고요. 일반 꽃보다 조금 더 관리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추천해드렸습니다. 화병 고르실 때는 입구가 좁은 걸 고르는 게 좋고요. 입구 좁은 걸 넣었을 때 꽃이 이렇게 많이 펼쳐지는 걸 막아줘서 이걸 고를 거예요. 그 다음에 화기 고르신 후에 나뭇가지를 선택하실 땐 가시가 있는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자르실 때는 일반 가위보다는 전지 가위를 구매하셔서 자르시는 게 조금 더 손에 무리가 덜 갈 거예요. 자를 때 너무너무 힘드시다면 안쪽으로 가위 안쪽에서 잘라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손이 아프시다 하시면 이렇게 여러 번 흠집을 내서 힘을 줘서 한 번 자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꽃을 살 필요 없이 길가에 부러져 있는 꽃나무 가지만 잘 주워와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나뭇가지 소재를 꽂으실 때 화병에서 너무 소재가 움직이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입구 쪽에서 고정해 주시면 나뭇가지가 움직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거실이나 식탁, 온기가 필요한 공간에 이 작은 화병 하나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작은 소품을 활용해 집안에 봄을 불러오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분화용 꽃을 구입해 옮겨 심는 거죠. 사람이랑 그냥 똑같은 개념입니다. 집이 작으면 사람이 물건들이 협소하잖아요. 가구도 별로 없고. 이제 식물도 집이 작으면 생장을 굉장히 느리게 하거나 멈춰요. 근데 화분을 조금 더 큰 데로 옮겨줌으로써 이제 생장이 왕성해지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흙과 집에 하나쯤 남아도는 화분만 챙긴다면 분화 준비 끝.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분갈이를 할 때는 뭔가 이제 작은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빠른 신속하게 분갈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포트에서 새로운 포트로 옮길 때 흙이 최대한 덜 털려서 옮기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많이 공중에 노출되면 데미지, 그리고 얘네가 몸살을 앓을 수 있습니다. 분갈이 이후에. 그래서 새로운 흙으로 빨리 마감을 해주고 물을 주면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절화와 달리 분화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향기만큼이나 진하게 오랫동안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데요. 겨우내 칙칙해진 집안에 오늘은 꽃 한 송이 들여보면 어떨까요? 집안은 물론 마음도 화사하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진미 가운데서도 일품으로 쳐주는 식재료가 있었으니 바로 남녀노소 사시사철 입맛 잡는 식재료, 바로 요 꼬막 되겠습니다. 탱글탱글 쫄깃쫄깃 입맛 사로잡는 꼬막 요리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쫄깃쫄깃 탱글탱글 꼬막 맛을 보러 찾아온 곳.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꼬막은 날이 추워지는 10월부터 알을 품는 봄이 오기 전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특히 더 맛 좋은 꼬막을 먹을 수 있는 막바지 제철, 바로 지금입니다. 꼬막은 뻘 속에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벅벅 문질러 잘 씻어줘야겠죠. 싱싱해 보이죠? 그나저나 이 꼬막들은 모두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벌교하고 여수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쪽 꼬막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쪽 뻘이나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꼬막에 들어가는 모래나 그런 게 좀 가장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작업했을 때 나오는 식감이나 씹었을 때의 식감이나 그런 것도 좀 가장 좀 좋은 것 같고요. 맛도 일반 다른 데서 나오는 꼬막보다는 훨씬 더 좀 감칠맛이 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벌교 여수 꼬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교 꼬막이 맛 좋은 거야 모두 알고 있는 일. 특히 모래가 거의 없고 펄의 입자가 고와서 꼬막의 식감이 더 뛰어나다고 하네요. 조개류를 먹을 때 씹히는 이물감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싱싱한 꼬막은 어떤 꼬막일까요? 일단 껍질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물결 무늬가 조금 깨끗한 걸 고르시는 게 좋고, 들었을 때 좀 알차고 속이 좀 꽉 찬 걸로 고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냄새 맡았을 때 비릿한 맛이 좀 덜하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꼬막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꼬막의 종류에는 참꼬막과 새꼬막이 있는데요. 껍데기에 있는 고래 개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상에게 올리는 귀한 꼬막으로 불리는 참꼬막은 골이 18개 정도, 새꼬막은 33개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흔히 먹는 꼬막은 바로 이 새꼬막이라고요. 잘 세척한 꼬막은 끓는 물에 넣고 데쳐줘야죠. 하나, 둘,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꼬막들. 갯벌에서 사는 꼬막 속에는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먹기 좋은데요. 삶을 때도 포인트가 있다고요. 꼬막을 삶을 때 한쪽 방향으로 돌리는 이유는 꼬막이 그때 한쪽 방향으로 돌려야 가장 잘 익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가 꼬막에서 나오는 모래나 뻘 같은 게, 이물질 같은 게 가장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돌리시는 게 유의합니다. 이 꼬막을 까시다 보면은 이 잘 안 까지는 부분은 이 뒷공다리에 수저놓고 돌리시면 되고요. 또 깠을 때 이 껍질에서 나오는 이물질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 써주시고, 작업하면서도 이 모래나 이 뻘 같은 게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중점적으로 더 봐서 잘 씻어줘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데쳐진 꼬막은 양념장을 올려 먹기도 하고, 속살만 발라내 무침이나 비빔밥,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식, 꼬막 요리의 대표 메뉴, 바로 꼬막 무침입니다. 구하기 쉬운 재료로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물간장에다가 집에서 낸 멸치 육수를 2대1 비율로 넣으셔서 고춧가루를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과 깨소금을 섞어주시고, 뷰에 맞게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이고추를 넣으시고,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주시고, 다진 쪽파도 좀 넣어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참기름을 조금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잘 섞어서 꼬막의 속살과 조물조물 잘 만나도록 해주면 맛있는 꼬막 무침 완성! 그리고 이 꼬막 무침을 밥 위에 올리면 꼬막 비빔밥이 되겠죠. 저희 꼬막 비빔밥은 이제 봄철이라서 꼬막이 한철이거든요. 가장 맛있을 때라서 지금 꼬막을 손님들께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꼬막을 제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밥에 참기름을 더 부으신 다음에 생김하고 같이 싸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꼬막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았겠다. 이제 쓱쓱 비벼서 한 숟가락 크게 한 입에 쏙 넣을 일만 남았네요. 씹을수록 끈기가 도는 꼬막.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입안을 맴돕니다. 꼬막이 이제 또 피로 회복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원이라 피로가 쌓이는 편이라서
자주 와서 먹곤 해요. 꼬막 비빔밥으로 먹으니까 매콤한 게 꼬막이랑 잘 어울리고 또 매운 거 먹으니까 땀도 흘리면서 스트레스도 풀려서 좋아요. 꼬막은 100g당 81칼로리로 칼로리가 낮은 편인데요.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또 제철 맞은 꼬막을 바로 지금 꼭 먹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꼬막의 효능에는 꼬막에는 단백질과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효과에 아주 좋고요. 또 꼬막에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꼬막에는 단백질은 많지만 칼로리가 좀 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면역력 강화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꼬막에 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시키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외에도요, 꼬막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좋은데요. 100g의 꼬막에 들어있는 타우린의 양은 자양강장제 한 병이 들어있는 양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또 임산부에게도 좋은데요. 철분, 헤모글로빈, 비타민 B가 풍부해 빈혈과 현기증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노화 억제에 도움을 주는 셀레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 만점 꼬막 음식 드시고 올봄 온 가족 건강도 챙겨보세요. 요즘 무주군에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 무주형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들이 직접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획하고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니 주민들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선정된 팀은 총 6개 팀. 그 가운데서도 마을에서 수확한 재료로 쌀빵 만들기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역량 강화 사업에서 전국 1위를 하는 일도 있었다네요. 사실은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약간의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들어오신 젊은 분들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남는 농산물, 저렴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그 혜택을 돌려주고자 한 게 구천동 쌀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그 적극적이었고 또 결과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시재생에서 소액 사업의 역량 사업이었지만 주민들도 만족하고 그 봉사하는 단체도 되게 즐거운, 그래서 우리가 전국 1등을 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설천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 전통놀이를 발굴하는가 하면 산촌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마을 신문을 제작해 좋은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나갔다고 하네요. 무주군 설천면 나림마을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뭔가를 바라보는데요. 해놓은 게 마을이 달라졌잖아. 야광으로 이게 환한 게 밤으로 오면은 이렇게 가면 겁나게 이뻐, 좋고. 깨끗하고 좋잖아요, 보기에도. 주민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그곳, 바로 여기입니다. 삭막하던 마을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줄 벽화를 그린 건데요. 마을에 귀촌한 설치 미술가 부부의 주도로 마을의 오래된 담장을 새롭게 꾸몄다고 합니다. 이 벽화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했다는 점이겠죠.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주에서는 무주형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해서 이 벽화 사업 같이 이 벽화 사업을 비롯해서 뭐 쌀빵 제조, 또 마을 신문 만들기, 또 뭐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6개 사업들이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을 모으니 안 될 일이란 없었죠. 마을 분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해냈다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거죠. 힘든 건 없고요. 보람을 느꼈고 참 너무너무 참 재밌었고. 이 프로젝트는 마을에 귀촌한 박성태, 안신영 부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설치 미술을 한 부부는 전공을 살려 마을을 새 단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작품은 벽에 이렇게 민주지산을 나타내는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이거와 어울려서 이 청정 지역에 여러 가지 벌레와 이런 것들이 형광실과 함께 어울려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설치 벽화 작품이고요. 또 밤이면 이 지역은 유달리 청정 지역으로서 별들이 쏟아지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블랙라이트와 함께 형광이 반사돼 가지고 이 별과 함께 굉장히 이 마을을 밝혀주는 보석 같은 그런 벽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업은 전문 작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벽화 작업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해서 이 벽화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은 그 마을 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추운 날씨에도 다 나오셔가지고 작업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 마을 그런 공동체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또 일부러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셔서 참 뿌듯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고된 작업이었지만 알록달록해진 벽화만큼이나 마을 분위기도 환해지고 주민들 역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군요. 벽이 우중충하게 그랬었는데 칠을 해서 저를 해놓으니까 참 깨끗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하면서 오늘도 여러 군데서 구경하러 왔었습니다. 동네 단합이 되고 주민들 단합이 되고 그리고 해놓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뭐 어떤지는 몰랐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못 칠해갖고 이제 처음에 하니까 그래갖고 잘 칠해서 깨끗하고 이쁜 게 또 한 칸 또 하고 싶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 여기 기억이 제일 남아. 내가 한 거는 이건 게. 어둑어둑 해가 지고 산골의 어둠은 더욱 빨리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 둘 마을로 모인 주민들 무슨 일일까요? 보통의 벽화는 낮동에만 볼 수 있지만요. 이곳의 벽화는 형광 램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밤에도 아름답고 독특한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린마을은 스쳐 지나가는 불현듯이 넘어가는 공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만들자. 서로 머물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게 빛일 수도 있다. 기억에 남는 것이 빛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불빛이 나린마을을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겠죠. 적은 마을에서부터 새로운 불빛을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역할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역할은 적은 마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면 단위, 군 단위까지 해서 무주의 변화를 도시재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